나는 충분하지 않고 더 해야 되고 뭔가 늘 내가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옆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고 봐도 너무 잘 보이는데 나는 잘 감지되지 않는 그런 게 불안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전 내가 어떻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어떻지? 되게 진실한 대답에 가닿을 수 있는 되게 적합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 홀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마음을 묻다 보니까 우리 사실 다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잖아. 이 감정에서만큼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우리 불안을 불안이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정답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여정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불안이더라고요. 나만 이런 길을 가도 되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남들이 보기에 좀 그럴듯한 성과가 안 나면 어쩌지? 이런 불안들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불안하면 나다운 선택을 하기가 어렵고 또 주도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회는 유독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오래 고민해온 두 사람을 모셨습니다. 불안은 왜 생기고 일상 속에서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영은입니다. 김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에 대해서 아마 얼굴을 보고 이분들이 나오시다니 하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두 분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눈풀꽃이라는 명상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네. 또 온라인에서는 멍상이라는 명상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노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하동문 같은 같이 거네. 만들고 네, 있는 네, 네. 영은님, 지연님이신데 네. 와리네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팀명은 와리네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아마 그 이름으로 더 많이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분을 처음 뵙게 된 게 저는 와리네 마음 단련장에 제가 한 2019년 2019년 네, 그때 찾아가서 명상을 한 몇 주 같이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이제 불안함이 쌓여있던 시기였어요. 혼자서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성과는 나지 않고 근데 이 마음이 뭘까 이런 분명히 난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러다가 이 멍상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명상도 아니고 멍상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그 와리네의 그 캐릭터도 너무 귀엽잖아요. 강아지 캐릭터.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찾아갔었고 거기서 영은님이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는 그 가이드를 들으면서 저는 인생에 처음으로 명상을 좀 해봤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처음 그때 느끼고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현생을 살아야 되다 보니 현생에 치이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다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또 그간의 이야기 그리고 나만의 길을 또 두 분 찾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요즘사에 오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영의 순간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을까 이런 거를 좀 여쭤보는 편인데 두 분은 뭐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세계에 또 발을 디디게 되셨는지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같이 일한 지는 8년이 됐고 원래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 전에 만났는데 이제 같이 언론고시라고 하죠. 네, 정말요? 언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죠. 근데 네, 그때는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만났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이제 스터디는 안 하고 같이 그냥 좀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좀 마음도 잘 맞고 지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체제 수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삐딱한.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시험이 생겼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구나. 왜 언론 고시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어. 사실 그냥 우리가 뭔가 취재를 해서 그치, 이야기를 그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음. 뭐 그런 이야기부터 막 꿍짝이 잘 맞는 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회사를 들어갔네요. 저희가. 결국엔 그쵸. 예, 근데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희한하게도 같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우와. 예.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아니었어요. 오. 네, 그래서 다른 팀인데 같은 회사에 같은 날에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언론사였나요? 네. 아. 그때도 이제 또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그 레이더들이 늘 있으니까 회사 안에서 계속 이거 뭘까지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막 출근길 퇴근길에 계속 엄청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아니면 위로를 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 생각한 건 어떤 것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 출근길 표정이 이제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아, 네, 뭔가 나의 출근길에 내 표정을 봤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아무도 이제 특별히 문제시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약간 내 20년 뒤, 30년 뒤는 이런 라우트로 펼쳐지는 건가? 그러면서 그냥 저희끼리 그냥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출근길 표정이 밝아지면 좋겠다. 우리부터. 우리부터. 네, 그래서 뭔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자. 근데 저희 둘 다 책 읽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문장 배달을 해보자. 아, 네, 그렇게 시작한 게 왈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뭐 명상이나 이런 걸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정을 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문장을 그러면은 뭐 발췌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걸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침 8시 되면 딱 보내주는. 아, 지금으로 따지면 막 뉴스레터 많이 보내니까 약간 어. 비슷한 느낌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네. 아, 카톡으로 되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 카톡으로? 네, 네, 네. 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그게 와리의 시작이었는데 나중에는 뭐 어떤 명상이라는 방법, 어떤 툴과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또 활동을 전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두 분이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세계에 또 빠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그 시작했을 때는 이제 뭐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이런저런 작당을 또 하다가 그러면 퇴사하면은 좀 다르겠지 하면서 둘이 약간 순진한 생각으로 이제 퇴사를 하고 아, 진짜? 더 많은 작당을 또 꾸렸는데 그 속에서 또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끊이지 맞아. 않는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회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나와서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나한테 힘들게 되잖아요. 너무 공감해요, 진짜. 네. 그래서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 서로 좀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니까 서로 좀 마음을 잘 돌봐야겠다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뭔가 스트레스 관리 이런 식으로 처음엔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영상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계속 만들다가 네. 뭐 투자도 받고 팀을 꾸린 적도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잘 되다가 뭐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팀이 좀 와해되고 다시 둘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 네, 처음 둘이서 시작할 때가 이제 팀이 됐다가 다시 둘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 됐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명상과 관련된 건 하진 않았었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명상은 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좀 해오다가 그때 이제 다시 둘이 됐을 때 엄청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마음도 몸도 네. 많이 지쳐 있고. 네. 그래서 처음으로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란 게 진짜 있구나. 마음이 실제하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늘 해오던 그 명상을 더 붙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도 먹었고요. 그리고 상담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명상도 하고 이렇게 3가지를 했을 때 되게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약 먹고 상담 치료하는 거는 되게 뭔가 치료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명상은 되게 자립할 수 있는 내가 늘 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람들이 몸 운동하듯이 마음도 아프기 전에 좀 돌보면 어떨까. 우리도 이렇게 아파봤으니까 알지 않나. 그런 걸 좀 잘 쉽게 재밌게 운동처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해서 좀 전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러면 그 아린의 마음 단련장을 그때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때 그럼 제가 딱 뵀던 거네요, 두 분을? 맞아요. 그때 그리고 딱 얼마 안 명상하실 있어서. 때 오셨었으니까. 근데 제가 찾아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명상이랑은 좀 다르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냥 일반인이 느끼기에 이제 명상하면은 당시에는 좀 되게 무겁고 약간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막 도인이 하는 그런 걸로 느껴져서 약간 거리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가이드를 하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또래인 거랑 그리고 명상이 아니라 뭐 한 획을 빼서 명상이라고 우리 불러요. 이렇게 가볍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좀 접근법이 좀 다르다. 나도 좀 가볍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에 좀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좀 명상을 좀 가볍게 좀 다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나 어떤 전략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서 어떠셨어요? 저희가 너무 헤맸어가지고 그러니까 명상 배우려고 하니까 이상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종교적인 것들이 막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어가지고 하다 보니 갑자기 종교로 종교의 약간 가는 그룹이었어. 막 이런 거. 조심하셔야 네, 정말로 그래서 네. 이거는 이런 부분이 허들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에 좀 이렇게 뭔가 돌 같은 걸 치우는 네,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좋은데 좋아서 막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죠, 있잖아요. 뭐 좋은 거 알면은 막 맞아. 다 알려줘야 맞아, 되는 맞아. 사람이라 네. 가지고 저희가 네. 뭔가 나눠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청. 예. 근데 하지만 되게 올바른 방법으로 비종교적으로 그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명상이라는 게 되게 이벤트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일상적인 활동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좀 쉬워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좀 편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에는 어쨌든 그냥 아마추어적이지 않고 정말 두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약간 우리식으로 좀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두 분이 사람들한테 좀 전하고 싶었던 그 명상의 가치? 그런 건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저한테 어떤지 많이 안 물어본 것 같거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창업하기 전까지는. 네. 근데 처음으로 눈을 감고 마음 챙긴 명상을 하니까 내가 어떻지? 이걸 물어보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이 뭐야 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내가 어떤지 묻는 시간? 내 숨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근데 처음엔 대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너무 어색한 질문이라서. 근데 저한테는 그게 많이 울기도 했고 처음으로 물어봐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어떻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쵸.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어떻지? 되게 진실한 대답에 가닿을 수 있는 되게 적합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많이 울었냐면 밀린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물어보지 않은 세월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명상은 내가 어떤지 진실되게 물어봐주는 작업이었어서 친구들한테도 같이 하는 멤버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꼭 나눠주고 싶었어요. 나한테 물어봐주는 시간? 저는 이 질문이 이제 늘 받는 질문인데 그쵸. 또 계속 시기마다 대답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진실한 저의 답이 뭘까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좀 문제 해결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약간 문제 해결로 많이 점철되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구간마다 그 문제가 계속 달라지고 뭐 예를 들면 나다운 삶 이런 거면 나다운 삶이 어느 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겹겹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뭐 생각,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 그 생각으로 하여금 하는 말, 그리고 또 거기서 비롯되는 행동 이런 게 그냥 뭔가 엄청 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 레이어가 쌓일 때 그게 쌓이는지 아는 거. 예를 들면 어떻게 살지?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마음챙김 명상이 줬던 진짜 큰 해답이거든요.
근데 뭔가 막 그 대답이 막 이렇게 살면 돼요 이런 것처럼 막 쾌감이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순간에 대한 어떤 통제감이랄까? 네. 네, 그런 게 가져다지면서 뭔가 심플해진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해지고. 계속 혼란스럽고 머릿속이 뿌옇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명확해지는 네.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명상인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마음 건강에 대한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 그 활동 중에서도 유난히 이제 이 불안이라는 키워드, 불안이라는 감정에 좀 집중을 하셔서 최근에도 뭐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하시고 이번에는 책도 내셨잖아요. 저도 되게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아마 좀 나다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뒤따라오는 게 불안이다 보니까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두 분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잠시 광고를 듣고 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죠. 여러분은 잠시라도 나를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으셨나요? 며칠 콘텐츠를 끊고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덜 해로운 콘텐츠, 무해한 콘텐츠들로 일상을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사가 롱테이크 인터뷰와 팟캐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빠른 호흡으로 쉴 틈 없이 내달리는 콘텐츠보다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팟캐스트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빠르고 짧은 콘텐츠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숨 쉴 틈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사처럼 마음에 오래 남는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팟캐스트 크리에이터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가 그 시작을 도와줄 거예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지금 바로 PC에서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두 분이 정말 나다운 삶과 일을 좀 찾아서 했던 여정들에 대해서 살짝 들어봤는데 요즘사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나다운 길 찾아 헤매면서 두 분이 겪었던 것처럼 많이 좀 힘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독 이제 저희 채널에서 자꾸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다가도 불안이라는 주제로 빠지기도 하고 자꾸 그런 것 같은데 두 분이 또 불안이라는 감정, 그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 따로 만들어서 하시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불안 다루기 연습이라는 책도 내시고 이렇게 다양한 감정 중에서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냥 직업적인 특성상 마음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 물어보고 바로 마음 물어보는 직업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늘 있으니까요. 마음을 물어보면은 너무 다 비슷한 대답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뭐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좀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나만 그런 것 같다. 얼마나 힘들어야 힘들다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너무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현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겠다. 네, 한 명 한 명을 듣다 보니까 이건 되게 공통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엄청 불안하고 그런데 그게 저 홀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묻다 보니까 우리 사실 다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잖아. 이거 나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고 이 감정에서만큼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우리 불안이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다 불안한 거 좀 숨기고. 맞아요. 네, 혼자서 그러는 줄 알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드러내면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또 같이 뭔가를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 다루기 연습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네. 불안이라고 이름 짓기가 좀 망설여졌었어요. 고민이 되셨구나. 왜냐하면 불안을 약간 조장을 해서 불안을 판매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한 1, 2년은 다른 이름으로 많이 그래요? 했었고요.
왜 근데 이제 불안을 불안이라고 하자고 했냐면 불안을 불안으로 부를 때만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불안하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이 있는데 계속 뱅뱅 도니까 그냥 다이렉트하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감정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니까 불안을 불안이라고 하자. 그렇게 명명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불안 친구들, 그 불안한 친구들, 네. 제 친구들, 네. 우리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제 불안 다루기 연습 책에도 보니까 정말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놀랬던 거는 우리가 불안인 상태인데 불안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 보고 좀 놀랬거든요. 아, 이것도 불안이었어? 약간 이런 거? 맞아요.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신체적으로는 네. 사람마다 다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인지되는 게. 근데 저는 약간 목 뒤가 엄청 뻣뻣해진 느낌? 맨날 그런데. 이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한의원? 네. 근데 뭔가 그 되게 익숙한 느낌인데 저는 숨이 잘 안 쉬어질 때 목 뒤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들면은 이제 조금 사실은 불안이 좀 많이 가속화됐을 때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네. 그리고 또 뭔가 행동적인 패턴은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요. 아, 뭐 배우러 다니는 거. 그래서 막 해마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2026년에는 이거 내가 들어가. 난데 그거. 결제도 했어. 엄청 비싼 거. 결제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되게 우발적으로 결제했는데 그래서 몇백만 원을 쓴 거예요. 근데 1화를 제가 들었거든요.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치. 그런데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불안이구나. 네, 그럴 때 저는 좀 불안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왜 독특한 또 그런 게 아니 뭐 신체적으로는 네. 저는 그 입술을 엄청 깨물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약간 상처가 아. 3개 이상 나면 그거는 완전 얼럿이고요. 완전 경고 상태고요. 1개일 때 요즘 좀 알아차리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행동적으로는 당근마켓을 엄청 들락날락해요. 당근마켓을? 그게 저만의 특징인 거죠. 뭔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여운데, 당근마켓은? 아까 제 핸드폰을 보더니 당근마켓이 왜 그렇게 메인에 있네요. 제 핸드폰에. 불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뭔가 저는 뭐 필요한 게 없는데도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뭔가가 내가 하다고 이제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맞아. 그런 거 계속 있어. 봐요. 계속 보고 정말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당근마켓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은 이제 불안한 거구나. 그렇구나. 꼭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좀 눈치채지 못하는데 약간 불안한데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어떤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퇴사를 하신 것도 그 전에도 이제 맥락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쵸, 엄청 그쵸.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쵸.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 근데 정말 환히 웃으면서 퇴사를 한다. 결심을 내렸다. 근데 그날 갑자기 그런데 외주를 하나 받았대요. 아, 퇴사하자마자? 하기도 전에. 아, 하려고 마음 먹고 먹자마자. 퇴사를 해야지. 맞아. 하자마자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쉬려고 한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진짜 소진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외주는 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불안한가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옆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고 봐도 너무 잘 보이는데 나는 잘 감지되지 않는 그런 게 불안인 것 같아요. 알고 있었으면 안 받으셨을 텐데 이미 받았으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저는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내 얘기 같은데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네. 그거는 또 어째서 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가 아직 갈무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춰만 드리면 이제 제가 불안한가 봐. 이렇게 계속 얘기하셔서 이거는 지난주에도 들었던 이야기네. 이렇게 진짜요?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최근에. 저는 너무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제가 그렇거든요. 진짜 책에도 불안을 동력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뜨끔했던 게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강연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여쭤보셨어요. 막 이렇게 두 분 열심히 하시면 소진도 되고 할 텐데 번아웃은 안 오냐? 번아웃 올 때 어떻게 극복을 하냐? 근데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때마다 꼭 새로운 일을 또 계획을 하고 새로운 일을 버려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힘들었던 마음을 또 새로운 걸로 하면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꾸 해소를 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게 계속 번아웃이 너무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 고민이 그거거든요. 저 같은 분도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아까 오셨던 분도 저랑 진짜 비슷한 것 같고 이런 굴레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굴레를 어떻게 끊지? 근데 어떠셨어요? 그걸 다 하고 나서 또 다 하고 나면 또 소진이 되는 거죠. 이게 쉴 타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할 땐 이제 도파민이 막 터지니까 아 이제 막 힘들고 이제 의욕이 사라졌던 게 나 다시 의욕이 생겼어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요. 막 달리다가 또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이제 모든 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에 손이 안 잡히고 이제 막 더 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머리로는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해도 이런 게 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고 계속 지치고 그러니까 그 괴리 때문에 또 괴로워요. 내 자신이 막 싫어지고 나 왜 이렇게 해놓고 또 그 다음을 못하지 막 왜 집중을 못하고 있지 막 이런 그런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 굴레를 끊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공감 간다, 그죠? 저도 혜미님 진짜요? 너무 공감 가고 저도 늘 그런 삶을 살았고. 아 그래요? 근데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마음 챙기면 그쵸. 기승전은 마음 챙김 명상이다. 아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 닿아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겪은 순간순간에 내가 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쫌쫌따리로 계속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 그 고통의 시간에 내가 얼마나 고통인지를 내가 정말로 보면 다시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긋지긋해서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지 않아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이제 혜미님 말씀처럼 여길 또 가? 이걸 또 들어가? 알잖아. 근데 그거를 막 한 뭐 1131번째 실패 약간 그런 시기에 뭔가 저는 제가 느꼈던 게 저도 번아웃이 심하게 와가지고 산산조각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일을 쉬었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한 4시간만 일해도 진짜 체력 완전 진짜 최악이어가지고 4시간만 일해도 저는 번아웃이 비슷해요. 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거밖에 안 했는데 무슨 번아웃 되게 막 너무 노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번아웃이 올 수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2개를 하고 싶은데 네. 하나를 해보고 네. 했는데 하나도 나는 무리라는 걸 확인을 하면 다음에 안 하게 되는데 이제 막 어떻게든지 하니까 맞아요. 그 과정에 내가 어떻게든 기억은 안 남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벼락치기로 해도 나 할 수 있어라는 거를 몇 번 경험을 하면 자꾸 그렇게 더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내가 했잖아 저번에도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든 하겠지 미래에 내가 막 이러면서 또 일을 또 받고 뭐 일을 또 벌리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지금 당장의 이 불안감을 이걸로 자꾸 해소하려고 하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되게 같은 맥락에서 좀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불안이 공통된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번아웃도 정말 공통된 지금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번아웃 하는 사람 광장에 모이면 꽉 찰걸요. 너무 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번아웃도 나만 번아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맞아. 그러면은 이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노동 환경에서 살고 있나? 네. 그걸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늘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문화, 그런 플랫폼, 그런 상황이 계속 몰아가는 맞아.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뭐 어떤 플랫폼이나 올라오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거기로 뭔가 좀 맞아.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골라서 보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에 제가 그냥 젖어 사는 거죠. 나는 충분하지 않고 더 해야 되고 뭔가 늘 내가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멀리서 볼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 잡기 전에 잠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느끼는 게 되게 당연하고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한 번만 멀리서 볼 수 있다면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 잡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이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나? 이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말 불안을 느끼는 게 뭔가 뒤처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새로운 걸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를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제 오롯이 나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이거 올렸는데 막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악플이 달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콘텐츠도 너무 많이 만들고 뭐 SNS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두 분도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시고 대면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타인의 평가 이런 걸 또 받으시기도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은 불안하지 않으신지 그럼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시는지 약간 그런 게 저는 진짜 제가 고민이다 보니 또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플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단은 얼마나 되게 평가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공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되게 쉽게 클릭 한 번이나 단순한 타자치기로 평가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 이런 걸 좀 감각하려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로 그냥 그분이 오늘 입고 온 바지가 너무 쫄려서 그런 악플을 썼을 수도 있거든요. 아 뭔가 그러니까 뭐 불편하다고 네, 뭔가 때. 좀 오늘 입고 온 옷이 불편했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냥 그 콘텐츠 봤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다가 해? 그러니까 제 말은 뭔가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각자의 모르지만 사정이 있을 거다. 네, 상황과 맥락과 있는데 그냥 어떤 하나의 장면만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뭔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삶의 여러 가지 장면에서는 뭐 다른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뭔가 그분도 그렇게 악플을 남겼지만 사실은 또 다른 장면에서는 다른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펼쳐놓고 그 어떤 되게 하나의 장면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요. 저한테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을 다 믿지 않으려고 해요. 네. 생각을 믿지 않는다? 네.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셨을 때 뭐 악플이나 어떤 좋지 않은 평가를 들었을 때 저한테도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더 잘했어야지. 내가 뭐 부족해서 그랬나? 뭐 이렇게 자책이나 평가나 판단이나. 근데 그런 모든 제안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지만 네.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네.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의 다 자책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걸 알면은 너무 자동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거를 제가 또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 굴레에.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충분히 준비했다는 걸 내가 알고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는 걸 내가 안다면 내 안에 되게 자동적인 비판적인 목소리 있죠. 그거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다 진실은 아니고 그거를 믿지 말고 좀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보는 연습 이런 걸 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쉽진 않은 것 같지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막 이런 불안한 상황이 오면은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 불안한 감정은 당연히 나에게 안 좋은 거니까
이 불안이 없는 상태가 되게 평온한 상태고 계속 그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나는 뭔가가 잘못됐어. 자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자꾸 불안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불안을 친구처럼 생각한다. 이런 말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두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친구로 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예, 친구 되기 쉽지 않죠. 내가 어, 별로 친구 되고 싶지 맞아요. 않은 너무 어려운 친구예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도망 다녀 봤는데 늘 제 곁에 있는 예를 들면 같은 반인데 30년째 같은 반인 모른 척 하고 싶었지만 계속 같은 반에 있어. 네. 아. 그래서 이제는 좀 알아봐야겠다. 좀 이해를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좀 다가갔을 때, 그러니까 뭔가 결함까지는 아니지만 좀 독특한 면이 있는 분은 되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내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봐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은 모든 감정이 그렇지만은 나를 도와주려고 튀어나온 애였던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보셨죠?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얘가 막 빨리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놔야지 이게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얘한테. 나를 이렇게나 지켜주려고 했던 감정이가 있었네? 고마워. 너 나 지켜주려고 이렇게 30년 동안 나 따라다닌 거야? 나 몰랐어. 고마워. 이렇게 그냥 조금 친해졌어요, 조금. 네, 그래서 약간 대화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는 친구였던 거예요. 같은 반. 그러니까 알아봐야겠다. 근데 알아보니까 고마운 애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얘를 없애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데리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먹기까지 이제 1년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두 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떨어져서 바라보고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태에서 너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는 마음 챙김 명상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책의 첫 번째 책에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명상은 마음의 자립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기술이다. 기술로 표현하시고 경제적이라고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자립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일로서 뭐 삶으로서 되게 자립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불안을 느끼고 어딘가 쫓기는 것 같고 휘둘리는 것 같고 이 느낌이 결국에는 마음이 자립하지 못해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립이 먼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두 분의 글을 보면서 좀 더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 기술이 그게는 마음 챙김 명상이 좀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책에 보니까 뭐 마음 챙김과 명상이 또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조금 이제 들어보고 싶거든요. 명상은 마음이 그냥 쉬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생각이랑 욕구가 쉬는 거고요. 마음 챙김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 그게 마음 챙김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혜민이께 여쭤보면은 얼만큼 주의가 바깥을 향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내 생각 지금 저기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바깥을 향해 있으세요? 저 사실은 엄청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또 계속 이제 이 대본을 우리 오늘 준비한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한쪽을 생각하고 있고 또 촬영을 잘 하고 있나 이러면서 또 신경 쓰고 있고 또 밖에서 소음이 들리니까 괜찮다 이러고 엄청 분산돼 있죠. 바쁘시네요. 그렇죠. 그럼 한 몇 프로 정도가 바깥에 있는 것 같으세요? 거의 뭐 한 30% 40% 후하게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그런 주의를 일부 떼놓는 거죠. 근데 그 퍼센트가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은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명하게 알면 돼요.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예를 들면 내 주의가 100% 밖에 있다. 마음 챙김 하신 거예요. 뭐 마음 챙김은 30%까지가 마음 챙김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분명하게 보면은 마음 챙김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속에서 막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생각에 빠졌을 때는 생각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는 계획이고 이거는 회상이고 이거는 과거의 일이고 이런 식으로 쭉 볼 수 있으면은 그거는 마음챙김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 보는 거, 관찰하는 보는 게, 관찰하는 게 마음 챙김. 그거를 그럼 명상과 이제 같이 하는 게 마음 챙김 명상인 거예요? 네. 명상은 마음의 표면을 좀 고요하게 하는 작업이고요. 마음 챙김은 내가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잘 비춰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태. 네. 근데 이렇게 머리로 계속 아는 것도 뭐 일부 도움이 되는데요. 네네네.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아, 그래서 그냥 경험해보는 것만큼 그게 제일 마음 중요하다. 챙김 명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직접 해봐야 된다,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명상 그리고 마음 챙김 이거를 내 삶의 어떤 기술을 좀 만들고 싶을 때 맨 처음에 그럼 배우는 게 뭐예요? 저 수업에서는 호흡. 호흡. 네. 그러니까 숨이랑 몸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게 나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어렵죠. 네. 주의를 한 곳에 두면서 내가 어떤지를 바라보는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호흡에 돌아오는 거, 몸을 느끼는 거. 호흡을 조절하지는 않고요. 네. 네, 호흡을 막 뭐 3333 호흡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네, 네. 그냥 호흡이 자연스럽게. 지금 어떤지 보면서 내가 어떤지 살펴보는. 근데 그게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감각. 호흡이 드나들 때 약간 온도감이 달라지잖아요. 해보세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이 드나들 때 목구멍도 약간 좀 시원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숨을 경험하는 거예요. 숨을 경험한다. 네. 이미 숨을 엄청 잘 쉬고 있었거든요. 그냥 숨을 그냥 경험하는 시간? 그거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명상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 약간 호기심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영은님이 가이드 잘하시잖아요. 목소리가 진짜 네. 너무 좋으시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그럼요. 살짝 네, 뭐 네. 짧게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잠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1분 명상 부탁드립니다. 같이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두 발이 땅에 잘 닿아 있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다리를 꼬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짝다리를 짚어서 조금 불편하게 서 있으시다면 그거를 아시고 좀 바르게 서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눈을 감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눈을 감기가 어렵다면은 방해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는 곳, 예를 들면 텍스트가 많이 없는 바닥을 응시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잘하려는 마음을 좀 바라보시고요. 잘할 필요 없거든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까지. 그냥 편안하게 숨을 한번 쉬어볼게요. 원래도 숨 쉬고 있었는데요. 그거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들숨, 날숨 호흡을 따라가 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들숨, 날숨 호흡으로 간단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오는 걸 분명하게 아시고
숨이 나갈 때도 숨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생각이 일어나면 부드럽게 다시 들숨 날숨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할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들숨의 시작부터 중간을 지나 끝까지, 날숨의 시작부터 중간을 지나 날숨이 완전히 끝나는 그 지점까지 딱 한 번의 숨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그거면 됩니다. 언제든지 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되게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오, 잘 집중하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집중이 잘 되진 않았고 계속 바깥에 아. 소리가 들려서 또 소음이 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그거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려고 해봤던 것 같고 숨은 그렇게 편안하게 쉬어지진 않았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한번 해봤어요. 숨이 네. 편안하지 않은데 편안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명상하고 되게 충격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숨이 왜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아, 진짜. 근데 그걸 숨을 편하게 쉬려고 명상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편안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숨이 엄청 편안하구나 또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또 지금 해보신 분들은 어떠신지 또 궁금한데 진짜 해보셨을까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해보셨으면 음. 좋겠네요. 그 명상 온라인 네. 명상으로 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맞아요. 서비스가 있으니까 많이 맞아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이 만든 또 앱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번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 앱처럼 할 수 있죠. 네, 앱, 웹이어서 네, 멍상닷컴에 들어가면 네. 되거든요. 이런 멍상이 되게 많아요. 네, 핸드폰에 이렇게 깔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음. 할 수 있게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네, 그러면 어떨까 열심히 싶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언제 그걸 또 하셨을까? 아, 네. 진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못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는 또 새로운 공간을 오픈을 하셨잖아요. 눈풀꽃이라는 또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근데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이 멍상이라는 또 서비스도 오픈을 하시고 그 사이 뭐 책도 내시고 정말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계속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같은 주제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오실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어떤 두 분에게 엄청 큰 의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번아웃이 와서 또 힘든 시기를 또 보내셨다고 했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해온 이유?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저 그 얘기도 듣고 싶었어요. 그때가 진짜 생각나요. 그때 영은이 저한테 이제 그만하겠다고. 아 진짜? 이제 그만하겠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근데 이제 근데 그 시기가 줬던 지금 생각나는 깨달음이 있는데 나는 영은이가 이 일 그만해도 난 이 일을 계속 하겠다는 마음이구나 아 진짜요? 를 알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느낀 거였고 그래서 나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영은이가 무슨 마음인지 제가 계속 하는 게 되게
마음이 되게 그 죄책감 같은 게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도 같이 그만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그때 좀 무너졌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 근데 난 동료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영훈이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동료조차 없어지면 네, 이 길은 가기 정말 맞아, 힘든 길이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그때 이제 힘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달 정도 계속 뭐 되게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만 대학원도 막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막 개인 세션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개인 세션이나 뭐 수업들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우겨서 하다가 그때 또 앱 서비스 아마 이거 콘텐츠 만들고 있을 때여가지고 진짜 엄청 우겨다가 이제 버텼던 거죠. 그 영훈이 그만한다고 하고 몇 달 정도 그리고 이제 완전 나자빠졌었거든요. 근데 완전 나자빠지고 제가 이제 복무하던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뭐 믿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엄청 깨지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되게 제 마음의 중심축이 좀 무너져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 15분 앉아있으면은 진짜 두통이 말도 못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앱 서비스 만들던 것도 막 펀딩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몇백 명이 어쨌든 이거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아파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 또 책임감이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봤던 경험이었고 근데 못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오히려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뭔가를 입증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증명해야 나를 된다. 증명해야 돼. 근데 뭐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원하지 않게. 근데 그게 엄청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해봤어야 되는 경험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저는 계속 저를 치유하는 과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되게 뭐 세상에 뭐 모든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거라기보다 네. 몇 명은 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네, 의미 있다.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길을 이렇게 걸어보니까 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 네, 그 사람들한테 내가 걸어온 길만큼은 안내해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좀 정립됐던 시기였던 것 같고 네. 뭐 그때 이제 알게 된 거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거죠. 뭔가 그때는 얼레벌레 뭔가 그냥 삶이 저한테 주는 그 표지판을 따라서 걷다 보니까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잖아. 이랬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완전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재건해나가면서 훨씬 더 뭔가 정체성? 그냥 나는 평생 이런 범주에 그게 꼭 명상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겠구나. 그게 더 라고 명확해지셨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이 약간 제일 좋은 점이 뭔가 무너지는 순간에 되게 내가 뭔가 더 나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이 이 직업의 특권 같아요. 그렇구나. 네. 다음이 또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네. 또 반면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힘이 실리는 게 다르고 이게 뭔가 약간 수영 대회 나가는 것처럼 마음 대회에 나간 것 같은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지금 어떻게 나에게 대처해볼까? 역경이 찾아왔구나 예, 이러면서 예,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영은님은 나 이제 그만할래라고 했다가 어떻게 또 다시 할 마음이 또 네. 생기신 거예요? 예, 저는 이 질문의 답은 항상 똑같아요. 지연님 덕분이에요. 지연이가 같이 못했다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너무 무서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과에서 많이 미달되는 상황에서 제가 도망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돈도 못 벌고 뭐 부모님 용돈도 한번 못 드리는 30대 중반이 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돈 벌러 가겠다. 근데 제가 막 뛰쳐나가니까 빈집을 좀 지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원해서 도망가는 거 뭔지 아세요? 너무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거였던 거예요. 나가보니까. 집을 나가보니까. 집 나가보니까 알겠다. 네. 근데 그게 뭐 몇 달 정도였는데 돌아와 오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줘 주는 거예요. 지연이. 고맙게도. 근데 그 처음 시작도 지연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중간에 여러 힘듦 때문에 제가 막 도망갔을 때도 다시 돌아왔는데 지연님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줘서 제가 진짜로 열망을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죠. 네. 저도 똑같죠. 음. 영훈님 저희 약간 티몬과 푼바 재질. 누가 품바 같아요? 누가 푼바일 것 같아요? 누가 티몬 같아요? 누가 티몬가 있는데 네. 신바도 있거든요 집에. 자네 자네가. 강아지가 약간 신바 재질이고 사실 영훈이 약간 원래 푼바한테 약간 얹혀서 가는 게 티몬이잖아요. 약간 그런 근데 느낌? 기동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멀리 좀 걱정도 영훈보다는 더 많은 편이고 더 멀리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같이 여기까지 못 왔겠죠. 중간에. 진짜? 네. 그 힘듦을 겪고 나서 한 게 뭐예요, 그럼? 그게 이제 눈풀꽃을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멍상이랑 눈 멍상이랑 눈풀꽃을. 근데 못하겠다고 도망갔다 다시 마무리를 하고 네. 멍상. 지금 비가 오는데 빗소리를 ASMR처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풀꽃을 하게 됐구나. 눈풀꽃 이름부터 좀 독특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공간을 좀 했을 때는 또 새로운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는? 그 눈풀꽃이 루이즈 글릭 시인의 시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서 자라는 꽃인데 그러니까 눈을 뚫고 자라는 꽃이라는 것부터가 일단 너무 심장을 저격하는 게 있었고 그 시구에 조와 기쁨의 모험을 걸자라는 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시인이 아마 그 눈풀꽃을 보면서 이런 감정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뭔가 그 한겨울에 진짜 추운데 꽃을 피워내는 그 마음가짐이. 네. 근데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공간에는 여러 계절의 분들이 오시긴 하거든요. 뭐 누군가는 많은 분들이 겨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놀랍게도 가을도 있고 다 두루두루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 겨울에 피워낼 수 있다 꽃을.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쁨의 모험을 걸고 싶어서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쁨의 모험을 걸자. 그거 하나로 그냥 정하게 됐고 두 분의 어떤 경험도 담긴 이름이겠네요. 그러니까 두 분도 겨울을 경험을 하셨고 거기서 그래도 이걸 뚫고 나는 봄으로 갈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막 하나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뿅 자라는 느낌이 아니고 완전 때를 이루는 그런 꽃이거든요. 완전 야생화고. 근데 그런 어울림? 네, 사람들과 함께. 네, 같이 그냥 이렇게 때로 피어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을 찾아봤었거든요. 시를 읽고 난 그게 다음에. 어떤 곳일까 하고. 네. 그래서 저희 브랜딩 그 디자인도 흙이 모토예요. 흙. 네. 그래서 그냥 흙이 되고 싶어서. 그 꽃들이 자라는 흙이. 네, 그게 뭐 어떤 흙이 됐든지 간에. 근데 막 베르사유의 공전 같은 그런 흙은 아니고 좀 야생의 흙 같은 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조금 계절이 지나면 뭔가가 나타날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냥 흙,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부분 진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심었으니까. 그 그림이 뭔가 꽃 그림 이런 게 아니고 흙으로 다 디자인 돼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있다. 그런 이야기 또 담고 싶었어요. 그 흙 안에 씨앗이 있겠네요. 근데. 네. 그래서 수업이 다 씨앗으로 디자인 돼 있어요. 또 봐봐 이렇게 너무 잘해요. 이게 본능인 건가? 너무 전문적인 느낌이 막 나. 근데 지연님이 그걸 잘해요. 네, 지연님이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1층 내려올 때까지 장명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정도로 짧은 되게 시간에 좋아해요. 뭐 이게 세탁소 이름 뭐 하나 해볼래 하면 갑자기 되게 좋은 세탁소 이름 하나 얘기한다든지 진짜. 새로운 되게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생활 속에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게 막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게. 말랑말랑한 게 지연님 덕분에 저희 팀이 그렇구나. 이렇게 좀 얹혀가는 것 같아요. 이름 짓기에 좀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소질이 그러니까 있어요. 뭔가 빠르게 딱 아, 어떤 진짜? 상황, 어떤 캐릭터, 이거 약간 이런 거 막 게임을 많이 해오네 저희끼리. 그렇구나. 지난주에 저희가 이름 짓는 선생님을 모셨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이름을 지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에게 이 눈풀꽃이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그 공간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기 탐구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하면은 뭐 요가, 명상 이런 걸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좀 자기 탐구 생활이라는 단어로 엮었어요. 조금 더 넓어졌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기라고 하면은 몸과 마음이죠. 그러면은 요가, 움직임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하고요. 자기 탐구는 저희가 한켠에 약간 서점이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면 거기에는 나를 좀 알아가 볼 수 있는 책들, 뭐 사회적인 시선으로 날 볼 수 있는 책도 있고요. 정말 내 내면에 깊이 탐구하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 탐구하면서 읽었던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긴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은 나를 알아가는 일은 뭐 여름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해야 예, 돼요. 그래서 평생 해나가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 발리에 가서 7일 동안 요가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에 한 장면씩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탐구 생활. 그래서 매일 데일리 수업이 있거든요. 데일리 명상 수업, 데일리 요가 수업. 서점은 늘 열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 네. 이 작업을,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작업을 계속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네. 진짜 요즘에 저도 너무 공감되는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요즘사도 이제 그런 분들 계속 맞아요, 커뮤니티 만드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혼자선 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서로 지지해주고 기대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오면은 이제 자기 탐구 생활을 하는 친구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두 분의 어떤 색깔과 고민들이 다 담겨 있네요, 진짜. 네, 종합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가 막 다 담겨 있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하셨고 올해 오픈을 한 거죠? 1월에 오픈했어요. 딱 1월에. 눈 내릴 때. 네, 겨울에 오픈하게 됐네요. 진짜로. 그것도 뭔가 노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공사가 그때 끝났어요. 네, 더 일찍 열고 싶었는데. 네, 자꾸 미뤄져서 근데 겨울이 기가 됐어요. 막히다, 타이밍이. 눈 올 때 눈풀꽃이라니. 대단하다. 그러게요. 눈 올 때마다 포스팅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꼭 마음이 와주세요. 들고 진짜 집이 가까우면 매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되게 매력적인 공간일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보통은 이제 뭐 이런 명상을 공부하고 이런 마음 챙김을 가이드하고 앞서서 하고 있으신 분들을 만나면 뭔가 그런 분들은 이미 다 내 거 다 정리했을 것 같고 내 마음 다 이제 다룰 줄 알고 되게 그럴 것 같아서 약간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두 분은 여전히 불안하시다고 하고 그냥 그거를 우리랑 같이 계속 찾아가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좀 위안이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영상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하셨고 또 요즘사를 오랫동안 또 봐오시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같이 한 소감 한마디씩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혜민님이 이 일을 계속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아니 저는 두 분이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거 얘기 들으면서 진짜. 두 분이 이 자리에 뭐 근데 안 나오시지만 백군님 여기 있죠. 같이 계시는데. 뭔가 너무 갑자기 이게 뭔가 되게 실감이 났다고 해야 되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참 감사하다. 네,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전하고 싶고요. 아, 저도 비슷해요. 네.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혜미님이 들어주셔서잖아요. 들어주셔서잖아요. 아, 그리고 백구님이 녹화를 계셔주셔서. 해주고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걸 들어주시는 분이 또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냥 정말 기적 같다? 기적일까요? 네. 뭔가 이 상황이 저 혼자 원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하다고 네, 느끼긴 했어요. 네, 사실 두 분을 알게 된 게 되게 오래 전이고 되게 힘들 때 뵀던 얼굴들인데 어쨌든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고 두 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뜻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거기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배경에 좀 비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좋은 배경음으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라 두 분께 또 툴박스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네. 마음을 돌보는 도구들을 네. 좀 부탁드렸거든요. 네. 좀 챙겨오셨나요? 네, 저 네네네네. 저기 있어요. 아, 네. 그거는 네.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요즘사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툴박스 콘텐츠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이 가진 또 불안, 고민들은 어떤 건지 또 댓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두 분이 나눠주신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아,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두 분과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